발톱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진돗개 복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묘 옆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강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초봄 강원도 산골 공동묘지였습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오전이었지요. 도연은 어머니 기일을 맞아 산소를 찾았어요. 마을 이장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키우던 진돗개 복순이도요. 도연은 서울과 강원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였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지만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지요.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복수는 원래 마을 폐가 근처를 떠돌던 개였어요. 겨울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 앞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요. 우리 집 식구 하자. 그날부터 복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료소에 갈 때도 따라갔어요. 밤이면 마당에서 어머니 방 창문을 바라보며 잤지요. 어머니는 말년에 자주 중얼거리셨어요. 미라 씨, 지은이. 진료소 간호사 선영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또 동네 사람들 챙기시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그동안 산소에 올 때마다 복수는 얌전했습니다. 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복순의 눈빛에는 광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복순아, 안 돼. 도연이 개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연 씨, 개들이 우리보다 먼저 아는 게 있어요. 이장은 복순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이건 그냥 이상한 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둘이서 힘을 합쳐 복순을 끌어냈어요. 복순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향했지요. 자신이 파헤치던 그곳을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전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사람 마음을 안다. 마당에서 복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뒷산을 향해 길게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그 울음에는 단순한 그리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의 울음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복순은 마당에서 뒷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길고 처절한 울음이었지요. 도연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버스 운전 중에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피 흘리며 땅을 파는 복순의 모습이요.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주인 김 씨가 먼저 찾아왔어요. 도연 씨, 밤마다 적의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복순을 집 안에 들여놔도 소용없었습니다. 문을 긁으며 울었어요. 더 크게, 더 처절하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도연 씨, 이러다 민원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 개를 다른 데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농장이든 어디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복수는 어머니가 키우던 개입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씨, 혹시 그날 복순이 판자리를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연이 깜짝 놀라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묘를 파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옆을요. 복순이 판 그 자리만요. 이장이 돌아간 뒤
도연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묘를 건드린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불경스러웠어요. 하지만 복순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몸이 눈에 띄게 말랐습니다. 눈빛만 점점 더 날카로워졌지요. 진료소 간호사 선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 씨, 복순이 많이 아파 보이던데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다음 날 도연은 복순을 데리고 진료소로 갔습니다. 선영이 복순을 살펴봤어요.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마음의 병 같아요.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가 말년에 자주 하셨다는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미라 씨와 지은이 말씀이세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미라 씨는 마을 슈퍼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럼 지은이는요? 선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라 씨 딸이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걱정하던 사람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관심했네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분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거의 가족처럼요. 그날 밤 도연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복순이 또 울고 있었어요. 도연은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복순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복순아, 넌 알고 있었구나. 복순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장의 말대로 복순이 판 그 자리를 확인해 보기로요. 무엇이 묻혀 있든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어야 했어요. 복순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도연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요. 파묘를 결심한 건 쉬웠습니다. 실행은 어려웠어요. 도연은 며칠 동안 산소 앞을 서성였습니다. 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지요. 그 사이 복순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털에서 윤기가 사라졌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지요.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슈퍼 앞에서 도연을 만난 김 씨가 말했어요. 도연 씨, 우리도 참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도연 씨,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도연은 불길한 예감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장이 말을 흐렸어요. 동물보호소에 신고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장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힘들어하는데. 알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내일 산소에 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복순이 판 자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장의사도 불러두지요. 이튿날 새벽 네 사람이 산에 올랐습니다. 도현, 이장, 선영, 그리고 마을 장의사였어요. 복순도 따라왔습니다. 힘없이 뒤를 따라오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도연이 조건을 말했습니다. 관까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순이 판자리만 보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흙을 걷어냈습니다. 복순이 옆에 바짝 다가왔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지켜봤지요. 몇 번의 삽질 끝에
흙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파들어가자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도연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치웠습니다. 작은 흰색 상자가 나타났어요. 모두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장의사가 상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유골함입니다. 도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상자 앞면에 플라스틱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신지은 1996-2022. 선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중얼거리던 그 이름, 지은이가 떠올랐지요. 장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허락받지 않은 매장입니다. 불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복순이 조용히 상자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신고 후 유골함은 임시 보관소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을 찾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을 복순이 반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복순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으로 마당에 누워 있었지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연은 미라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요. 하지만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었어요. 복순이 미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리에 얼굴을 비볐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복순을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복순아, 미안해. 복순은 미라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복순이 이 여자를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유골함, 제 딸입니다. 지은이, 제 딸이에요. 도연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미라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혼자 딸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일을 전전했다고요. 지은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사채까지 썼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마지막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래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였지요. 빚의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그때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료소에서 선영 씨 통해서요. 어머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연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신 줄 몰랐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약값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족이라고요.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옆에 모이고 싶다고, 외롭게 가지 않겠다고. 지은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장례식장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간소한 화장만 했다고요. 유골함을 손에 들고 갈 곳이 없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안당 비용도 없었고, 그래서 새벽에 어머니 산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팠다고요. 유골함을 묻었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이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미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모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여자의 절박함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불법은 맞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딸을 둘 곳이 없어서 어머니 옆을 택했다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혼자 죽는 사람 없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미라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고 정식으로 함께 모시죠. 산소도 제대로 만들고 마을 어른들도 부르겠습니다. 도연이 미라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원하셨던 모습일 겁니다. 미라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순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어요. 도연의 손에 미라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설명했어요. 이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품대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추모 의식을 열기로 했어요. 어머니 묘 옆에 지은의 작은 봉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복순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복순이 도연의 얼굴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의 감촉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추모 의식은 조용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모였습니다. 이장, 선영, 그리고 슈퍼주인 김씨도 왔어요. 어머니 묘 옆에 작은 봉분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신지은, 1996년 2022년. 깨끗한 돌에 새긴 이름이었지요. 미라는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봉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지요. 도연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미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한 줌씩 흙을 덮었습니다. 이장이 먼저, 선영이, 김씨가요. 마지막은 미라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한 줌 떴습니다. 지은아, 목이 메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흙이 봉분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안도가 섞여 있었지요. 의식이 끝날 무렵 복순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묘와 지은 묘 사이를 천천히 돌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복순이 짧게 두 번 짖었어요. 크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끝까지 지켰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부탁을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장롱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오래된 옷가지, 수첩, 안경. 그때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라 씨와 지은 양을 돕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나 없는 뒤에라도 도연이가 이 글을 본다면 외면하지 말아주면 좋겠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숙제였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어머니 유산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미라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마음으로 삼은 딸이지 않습니까? 그 딸의 엄마를 돕는 게 당연합니다. 미라는 빚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전셋집도 얻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도연이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입니다. 복수는 낮에는 미라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녁이면 도연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둘이서 산소를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는 나란히 선 2개의 봉분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복수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지요. 도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실을 마주보고 서로의 상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그 시작점에는 말 대신 행동으로 진실을 알려준 진돗개 복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넌 우리 가족 지킨 거야. 복순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도연은 복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뒷산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밤마다 울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가족이 많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동물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도록 복수는 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끝까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이제 도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